얘기를 나눠봐도 딜러 매물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자 MC 김민정입니다. 코감기 걸린 문희원입니다. 잘생긴 미스터 빈. 여러분. 그래서 저가 MC를 맡았는데 오늘 주제는 뭐였지? 개인 매물 그리고 딜러들이 판매하는 중고 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개인 매물에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 개인 매물? 그냥 나는 개인 매물, 딜러 매물 사라고 하면은 딜러 매물 살 것 같아. 물론 내가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기존의 차주한테 정비소 가서 좀 같이 이것 좀 봐주고 정비 확인도 해주고 내역서도 좀 봐달라, 사고 이력 조회도 좀 해서 그런 것 좀 완벽하게 구비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개인 매물이 크게 메리트 있잖아요. 어차피 가격에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면 개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엔카나 보배드림에 판매되고 있는 중고차 시세를 보고 자기 시세를 정하기 때문에 맞아. 가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개인 매물이 매물이 싸진 않지. 비싼 건 되려 더 비싸요. 맞아요. 꼭 개인 매물에서 더 싼 건 없고, 개인 매물 단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면은 성능 기록부 발급이 안 되고 그리고 보증이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같은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보증이 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은데 개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그 차주한테 뭐 차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보증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것이 매물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도 사실 딜러 매물을 더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개인 매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로 나라면 구하기 힘든 튜닝카 같은 거. 그치. 그거는 그런 거는 개인 매물을 이용해도 인정할 것 같아. 딜러 매물은 어쨌든 구조 변경 안 된 건 다 떼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좀 튜닝카 간지 나는 거 좀 사려고 하면은 뭐 동호회 카페나 아니면 개인 매물 직거래 장터에서 보는 게 좀 현명하긴 하지. 근데 난 튜닝카도 좀 그런 게 튜닝카에 어떤 튜닝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튜닝을 하면서 이 차의 컨디션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리고 보통 튜닝하는 차가 대부분 사고가 좀 있거나 아니면 세려 밟는 차들이기 때문에 뭐 그걸 싸다고 하면은 그런 개인적으로도 알아볼 만은 하지. 근데 그거는 확실히 중고차 딜러 매물에서 거의 없어. 찾아보기는 어렵지. 다 순정으로 변경을 해놓기 때문에. 개인 매물 같은 거는 사고 교환 부위가 정확히 어디가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통 매입을 가더라도 자기 차량 어디를 교환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맞아. 판매를 할 때도 그냥 여기 여기 소리 있었어요 이러고 마니까 여기 사고 있었어요 이러고 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고차 훨씬 나은 거죠. 그렇지. 그건 확실히 있어. 팩트만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되게 영상이 재미없을 수는 있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개인 매물은 그냥 나는 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개인 매물은 어차피 내 차를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직거래라는 느낌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그러는 건가? 아니 나는 개인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중고차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 어쨌든 알선 수수료, 매도비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정말 치동성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좀 쌀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저기 잘생긴 미스터 빈이 얘기한 것처럼 없잖아 그게 보증되는 게. 그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이 차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미션이 나간 거였어. 잠적해. 그럼 문제가 있어서 되려 판매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쌩까 버리면은 뭐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카이스토리를 조회해보면 되잖아. 그치. 카이스토리를 조회해보면 하지. 근데 카이스토리 조회에서는 어쨌든 보험 이력 얼마가 부품가가 얼마인지. 근데 그거 갖고는 사고 부위는 판단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비소에 가서 확인을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왜냐면 성능 기록부가 없으니까. 그래야지 알고라도 살 수 있으니까. 교환이 됐으면 교환이 됐다. 여기 정도면은 인지하고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예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성능 기록부도 없는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럼 딜러 매물은 과연 성능 기록부랑 뭐 이런 걸 다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에이 그렇지 않아. 성능 기록부 100%는 아니야. 성능 기록부가 뭐 우리가 다음에 한번 주제로 한번. 근데 성능 기록부가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확실해. 왜냐면 성능 기록부도 어쨌든 사람이 보는 거잖아. 실수라는 게 있겠지. 거기 그 잘생긴 미스터 빈 씨는
그 매입 전문화 하셨잖아요. 성능 기록장에 대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많이 놓치는 부분도 많죠. 맞아요. 되려. 저도 이제 뭐 사고 내용을 알고 갔는데 성능장에서 체크를 왜 안 하지 할 때도 있었고 여기 교환이 있어요. 여기 있네 이런 경우도 있고 100% 확신은 아니에요. 성능 기록을 발급받는 거에 대해서. 맞아. 진짜 짧게 봐 성능 기록장에서. 그 누유 같은 거 이렇게 대부분 다 꼼꼼하게 사고 부위나 이런 걸 보지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고 또 짧게 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대신 만약에 성능 기록장에서 잘못 판단해서 성능 기록부를 발부했다. 그럼 성능 장애 잘못인 성능 거지. 기록장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제도적 안정 장치가 딜러 매물에는 분명히 있는 거지. 사실 그게 제일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맞아. 딜러 매물은 믿고 안 믿고는 소비자들 그거지만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도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돈 몇십을 아끼지 않고 좋은 차 살려면 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치. 보증보험도 들어가잖아. 맞아. 요새 6월 3일 이후로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보험이 들어가는. 오케이, 보증보험이 들어갑니다. 성능 기록부에 발부된 거에 대해서 6월부터 진행이 된 거라서 우리도 이제 아직도 이제 제도가 아리송하긴 한데 딜러들도 사실 놓쳐요. 보험사에 그 보증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능 기록장에서 성능 기록부를 보는 비용 그리고 이제 보증 비용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성능 기록장에서 문제가 있다. 성능 기록장에서도 쌩 까버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많았고.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젠 좀 더 제도적 안정 장치가 확고해진 거지. 이게 자리만 잡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보험사 자체에서 자체적인 그게 되는 거니까. 사실 개인 매물도 그런 제도적 안정 장치가 있다고 하면 사실 메리트는 있지. 살만하지.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매도비나 뭐 중개 수수료가 없으니까 살만한데 그런 게 없는 게 사실 현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속아서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 뭐 이제 어디 친구 지인한테 중고차 구매한 거 이제 우리한테 이제 바꾸면서 대차로 새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그 차를 무사고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엄청 나 있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 경우가 근데 은근 많아 오빠 그치. 또. 알고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고 분명 판매하는 사람도 연맥이려고 자기의 사고 부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지. 판매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그런 개인 매물에서는 인지하기 좀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도 딜러 매물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부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있어. 근데 부대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어떤 그치. 안전한 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나라면 투자할 만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개인 거래, 카이스토리를 확인해라. 차를 좀 잘 알아라. 정비소에 꼭 가라. 또 뭐가 있을까? 일단 개인 매물은 중고차 시세 뭐 엔카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공부들 하실 거 아니면 말씀해보세요. 나한테 너무 다 밀지 말고. 그냥 뭐 내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 개인 거래 할 때 그렇고 딜러 매물은 조심해야 될 거. 허위 딜러를 조심해라. 허위 매물을 조심해라. 일단은 좋은 딜러 만나세요. 우리 좋은 딜러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과 좋아요인가요? 네, 좋아요까지. 좋아요. 맞네?